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람권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간자 판결문을 제가 한번 읽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소송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 판결문을 받게 돼요. 조정 결정문이라든지 화해 공유 결정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정문을 받게 되는데, 판결문을 받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막상 읽어보면은 낯선 용어라든지 복잡한 구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초보자들도 쉽게 판결문을 읽을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제가 핵심 포인트 몇 가지 짚어드릴 텐데, 일단은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이 돼요. 사건이 표시가 되고, 주문, 그리고 그 밑에 청구 취지 또는 청구 원인, 그리고 이유, 판사 서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건 번호와 이름을 보면은 일단 어떤 사건인지 알 수가 있어요. 2024 가단 1234 이렇게 되는 거는 손해배상 기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일반 사건이에요. 내 와이프랑 또는 내 남편이랑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또는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거는 그 손해배상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가단 사건이면은 일반 사건이다. 그러나 만약에 가정법원에서 나오는 사건들은 드단이라고 표시돼요. 드단 2025 드단 12345 이런 식으로 해서 이혼을 하면서 내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면 드단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건 표시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아니면은 가정법원에서 이혼과 동시에 병행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주문이 가장 좋죠. 주문, 이게 얼마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해라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 문장이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최근에 받았던 사건 이렇게 나옵니다. 좀 피고 사건인데 제가 잘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주문에 적혀 있는 내용을 굉장히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돈을 얼마 주느냐, 이게 달려 있으니까. 거기 보면은 지연 이자가 계산이 되는데, 그거는 소장 부분은 송달된 날 그리고 판결 선고일까지는 5%고요.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12%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자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금액을 계산할 때는 꼭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주문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바로 밑에 청구 취지가 있어요. 청구 취지가 있는데 원고가 이제 피고에게 얼마를 청구했는지가 나옵니다. 저희 피고 소송이었고 저희는 500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원고는 피고에게 3천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3천만 원. 3천만 원 청구했고,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는 이제 연 12% 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청구 취지에 비해 주문은 굉장히 피고에게 유리하게 된 거죠. 그렇고, 그리고 청구 취지 밑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판사가 이제 어떤 증거와 법리로 그러한 결론을 내렸는지가 설명이 돼야 돼요. 소액 사건은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일반 가단 사건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정사실이라고 적습니다.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모텔을 출입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짝짝짝짝 써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건 상간자 소송이다 보니까 원고와 원고 배우자는 언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뭐 일남일녀로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쫙 적혀 있고, 그리고 피고는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사람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몇 월 며칠 언제부터 몇 월 며칠 언제까지 여러 차례 만났고 성적 접촉을 하기도 했고 모텔을 출입했다, 이런 내용들이 쫙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사실, 그리고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이 된다,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고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다,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와 원고 배우자 혼인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 그리고 그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혼하지 아니한 채 우리에게만, 피고에게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이 사건 등 여러 가지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은 500만 원이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 판사님이 씁니다. 그리고 이게 상간자 소송에 이제 지금 이 판결문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50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 이유 부분이 막 써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5천만 원 청구했는데 2천만 원 인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왜 그렇게 줄었냐, 혼인관계가 이미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의 계획기간이 짧았다, 이런 내용도 써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유까지 꼼꼼히 봐야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판결문은 일단 사건 번호 보시면 되고, 주문에서 결론을 먼저 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청구 취지는 이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니까 인정된 금액은 아니에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재판장, 재판부에서 내가 주문을 그렇게 500만 원 또는 2천만 원 내린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거든요. 그런 순서대로 읽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일단은 상간녀 소송을 맡기시는 분들은 판결문을 보기 전에 소장을 받았을 때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판결문이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서초동 산악군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 고소하고 싶어 소장받았어 너의 곤란한 문제 다 내가 해결해줄게 나 최한결의 변호사가 도와줄게 고소하고 싶어 소장받았어 너의 곤란한 문제 다 내가 해결해줄게 나 최한결의 변호사가 도와줄게